자, 늦은 밤 혼자 걷는 여성들 불안하기 마련인데 이런 여성들만 노린 10대 날치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자, CCTV 영상이 확보가 됐는데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시면서 이동영 차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4일 밤 오후 9시 55분 서울 성북구인데요. 예, 지금 가방을 뺏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여성이 앞으로 넘어지는 저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아유. 지금 저 장면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날치기 사건에서도 이 여성이 저렇게 앞으로 넘어지면서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것까지 있거든요. 예. 가방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저렇게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 여성분들께서는 뒤에 오토바이가 걸어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왼편에 가방, 핸드백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 대상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길을 가실 때는 핸드백을 길가 쪽, 안쪽에 메고 있어야 저런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지금 노하우를 이동희 차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벽 쪽으로 메시는 거죠. 자, 이쪽이 이제 벽이면 항상 이쪽 벽 쪽으로 메라.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은 오토바이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날치기 피해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저건 지금 혼자 이렇게 한적한 골목을 다닐 때 지금 벌어진 일인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좀 있는 데서도 저런 날치기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날치기는요,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여러 가지 범죄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망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길 대로변에서도 저렇게 허술하게 가방을 메고 가는 분이 있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낚아채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오토바이가 많이 보급이 돼 있고 50cc 미만은 등록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런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저 분은 좀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대요? 근데? 지금 찜질방에서 자고 유흥비로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가방 안에 현금하고 상품권 13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유흥비로 쓰고 사람도 몸을 상하게 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범죄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근데 범인이 지금 10대로 알려졌더라고요. 10대들에 대한 어떤 처벌, 또 교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형사정책에서 가장 고민하는 분이 10대입니다. 이 10대 범죄들을 처벌이 능사냐 아니면 교육이냐, 이건 형사정책에서 항상 부딪히는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법체계는 처벌보다는 교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데 지금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맞느냐, 더 나아가서 형사미성년자는 14살 이걸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학계라든지 정치권 모두 다 여론의 중주를 모아서 언젠가는 좀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연 교화가 맞는 것인지 처벌이 맞는 것인지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희 차장, 다음 얘기 하나 또 해봐야 될 텐데 보이스피싱 얘기죠. 정말 이게 끊이지 않는, 정말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악성 범죄인데요. 지금 공항에서 이렇게 지금 줄줄이 연행해서 잡아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잡아오는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시라고 하는데요. 호치민시 안에서 이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으로 검사를 사칭해서 무작위 전화를 거는 장면들이죠. 저기가 바로 그 범죄가 벌어진 그 사무실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 해외에서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단속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 베트남 공안 당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현장에 가서 우리 경찰이 정말 이렇게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저 콜센터를 급습을 해서 일망타진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왔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서 정말 모처럼 경찰이 제대로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할 때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분들 정말 많이 당황했겠네요. 그렇겠죠. 정말 한국에서 하다가는 단속될 수 있어서 해외 저렇게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이런 사람들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6개월 동안 번 돈이 4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큰 기술 아니고 검사만 사칭해가지고도 저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검사를 사칭?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통장에 도박에 쓰였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해라. 그래야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수법 정말 수백 번도 더 언론에서 보였을 텐데도. 수백 번도 더 나왔는데요. 아직도 저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정말요? 저도 마지막 돈 입금 직전까지 갔어요. 정말 제 통장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 정보를 알려주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보이스피싱 수법도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덜 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금융 대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수법들이 다양하고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둑과 경찰의 싸움인 거죠. 새로운 수법이 나와서 저희가 언론에 소개해드리면 그걸 안 하고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절대 국가기관은 계좌번호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뭐 언론사 모든 기관이 전화해서 금융계좌 번호 주세요라고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누가 전화하든지 본인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대로 알려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피해는 조금은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정희 차장. 네. 그러니까 국제 공조로 해서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끊이지 않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저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찰권이 미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단속이 사실상 뭐 정말 손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해당 국가의 경찰과 한국 경찰이 협력을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같이 검거를 했다. 이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앞으로 이 베트남, 중국 이런 등지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저런 보이스피싱 범죄단을 현지 국가와 협력을 해서 계속 검거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누가 정보 달라면 절대 주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저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